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두화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이종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경찰청장으로 연타 수사받게 되셨는데 좀 심경 어떠십니까? 불법 선거 개입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과 저희 입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지시 직접 하셨나요? 사찰을 직접 지시하신 겁니까? 어떤 부분 법정에서 소명하셨습니까? 직접 최후 변론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 하셨어요? 검찰이 수사권 조작 때문에 영장 청구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신지. 예,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청와대가 시킨 대로 하신 거 맞나요? 불법 선거 개입 혐의 인정하신 대로 하신 거 맞습니까?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요. 검경이 상대 측의 수장을 겨냥하고 있는 아주 볼썽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요. 강신명 전 청장이 구속이 됐어요. 그 혐의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강신명 청장이나 이천수 청장 뭐 같은 혐의는 거의 비슷해요. 직권남용 혐의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친박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보 경찰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했다. 경찰들이. 그렇죠. 예. 그리고 선거 대책까지도 마련해 줬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강신명 지금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어서 구속이 됐고 이철성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피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정보 경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정보 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각 지역마다 경찰서에 있는 정보 경찰들이 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권력이나 권력기관한테 보고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 검찰이 그 문제를 가장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정보경찰이 많은데 수사권을 또는 기소권을 경찰에 넘겨줬을 때 예. 과연 권력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고 견제나 아니면 국민의 어떤 인권 보호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예.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경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금 두 사람이 어떤 형태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단 말이죠. 예. 그럼 이거는 검경 수사권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 경찰 같은 경우는 전 검찰청장인 김순환 전 검찰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예. 일단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건을 했습니다. 입건을 했죠. 입건을 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거예요. 고발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실제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아직 고발인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이 사실을 언론에 흘린 거예요. 이 문제가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을 망신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네. 이게 검경 수사권을 놓고서 검찰과 경찰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네.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김순환 전 총장을 입건하고 고발한 거니까 할 수는 있는데 왜 시기가 이때고 기본적인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왜 이제 입건을 하느냐.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는 또. 예, 이렇게 사실 그 경찰 조직의 전직 수장, 검찰 조직의 전직 수장이 거의 동시에 예. 뭐 수사를 받네 마네 구속이 되네 마네 이런 거는 그 처음 있는 처음이죠. 일이죠. 예. 초유의 일이니까 사실 조직 사이에 그 신경전이 원래 없다가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수사권 조정 때문에 말들이 많은 상황이니까 없다가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검경 갈등의 한 반영이 아닌가. 그 추세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좀 전에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사건은 이제 모 검사가 원래 대검에다 의뢰를 했다가 예.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진행이 안 된다고 다시 경찰에 이 예. 부분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사건을 시작했는데 왜 지금 언론에 흘러나왔냐 이런 부분 때문에 관심을 끄는 거고요. 이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사실 이건 검찰이 수사를 직수한 건 아니에요. 예. 검찰이 인지해서 사건을 시작한 게 아니고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송치를 해서 이제 검찰에서 이제 이 뭐 영장 청구를 한 거죠. 예. 영장 청구는 검찰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시점이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문물 검찰총장이 계속 얘기를 하다 오늘은 기자간담회를 했죠. 그랬죠. 오전에.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수사권 조정 갖고 서로 조직의 수장에
대해서 칼날을 겨누는 이런 게 순수하게 정말 그 범죄 혐의 때문인가 아니면 망신주기나 언론 플레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가질 수가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문무일 총장이 오늘 아예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하여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부분에서 이제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이어졌습니다. 문무일 총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일반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오늘 문무일 총장의 저 기자간담회 내용 일단 몸을 좀 낮춘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몸을 낮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법무부 장관이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되어서 후속 보완 법안을 내놓으면서 사실 검찰을 달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무일 총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작심하고 한 점에서 오히려 이거는 수준을 몸을 좀 낮췄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부의 반발에 못 이겨서 문무일 총장이 총대를 맸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좀 축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검찰의 일선 지검에서의 수사는 대검의 지휘를 대부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소한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겠지만 중요 범죄 수사다라고 한다면 대검찰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큰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 분야를 독립해서 전문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번에 나오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빈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저는 앞서 지금 저희가 검찰이 경찰의 수뇌부를 수사하고 또 경찰이 또 검찰 수뇌부를 수사하는 이 모습이 오히려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형사사법 체계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막대했습니다.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 그리고 형 집행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이 교도소와 형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감이나 교도 문제까지 이 검찰이 다 관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가진 권력을 일정 부분 경찰이 할 수 있게끔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둬가지고 그 두 권력기관의 서로 간에 견제하고 또 수사할 수 있는 그러한 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